김일성이가 연착륙을 했었던 거는 자 우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방 정책이 되면서 소위 말하자면 북방권 외교 정상화. 대한민국이 예. 말하자면은 외교가 반쪽 외교가 아니라 전방위화가 됩니다. 예. 첫째, 북방 정책과 외교 전방위화. 그다음 두 번째가 소련의 고르비에 그 외무부 장관 세바르나자가 가서 분명히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고 아니 추진을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핵 개발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한반도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빠져나가고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관계는 총리회담이라고 해서 남북한 관계가 총리회담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중요한 말하자면은 남북한의 그 말하자면 대화망이 고위급 대화가 정례화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한 간에는 불가침 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그때 물론 잘못된 특수관계가 문제는 되지만은 가장 아마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정부 말기 때 얘기는 뭐 중반쯤이죠. 중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 때 저쪽에서 계속 평화 공세를 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고 할 때 우리 쪽에서 받은 카드는 그러면 국제적인 보장을 하라. 그게 바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었어요. 1991년. 네.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김일성으로서는 굉장한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게 하나의 조선 원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연영묵 그러니까 왜냐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게 되면 북한이란 국가가 가입하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가입하니까 그럼 하나의 조선이 원칙. 하나의 조선 원칙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관철시킨 거지. 관철시킨 거지. 미국이나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그 처음에는 사실은 연영무기가 총리 때 내려와서.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 총리. 그러니까 연영무기가 내려와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거 동시가입하지 말자. 이것만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정도로 그때 이제 하나의 조선 원칙이 무너졌고 국가 대 국가가 설정이 되고 그 뒤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특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도 기본조약 같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야기가 됐으면 이런 지금 민족 장난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또 특수 관계라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좀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 그때 세계적인 이제 해빙기에 남북한 그다음에 세계가 이제 조율이 돼서 막 김일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세계 변화에 뭐 선도한 건 아니지만은 끌려가면서도 적응해 나가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래핑을 해보죠. 요약을 하면 88년에 올림픽 그 소련 공산당 중앙위가 소련과 대한민국 사이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하고 88년 12월 달에 고르비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죠. 첫째 소련이 대규모 군축하겠다. 둘째 소련이 동구에서 소련군을 빼겠다. 셋째 소련이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의 유엔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89년 초에 소련의 외무부 장관인 세바르드나제가 북한을 방북해서 우리가 이제 냉전 끝나가고 소련이 한국과 관계 개선하려니까 핵기술 그만. 이제 너희 핵 개발 프로그램 그만하고 NPT 가입해. 그래서 이제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이 입이 대빨 튀어나온 상태에서 NPT를 가입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워낙 근본적 변화라 그에 앞서서 소련이 85년경부터 이 변화 1년을 정일이 말고 일성아. 네가 주도해라. 그것도 그렇고 김일성이 스스로 자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김일성이 80년대 후반에 85, 6년경부터 컴백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 분점 상태예요. 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91년까지 가는 거야. 85년부터
예. 91년까지 가고 94년 김일성 사망. 예, 이 사이에 92년 3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투캅스가 아니고 투킴스가 예. 부자지간이지만 보완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죠. 경쟁 갈등 관계로 갈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92년에 무슨 일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91년 어마어마하네요. 92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92년 1월 1일이 네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제 말하자면은 딱 결정이 됐어요. 예, 예. 근데 92년도가 예. 지금 또 김정은이가 또 또 환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92년도가 한국과 미국의 대선 해였습니다. 대선이 겹치는 해요. 겹쳐요. 예. 그러니까 NPT 이제 공동선언을 했으니까 예, 예. IAEA 예, 즉 예. 국제 원자력 위원회 예, 예. 사찰단이 NPT에 가입을 한 북한에 대해서 사찰을 하려고 이제 그때 3, 4월 때부터 들어가기 예,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찰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김정일의 그 인맥들이 반대하죠. 그래가지고 뭐 산찰을 하느니 뭐하니 뭐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지연 작전을 92년에 이제 92년에. 판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91년 12월에 예, 예. 소련이 붕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르비가 실각을 한다고. 고르비 실가했죠. 그리고 92년 초에 몇 달은 네. 한두 달인가 뭐 네. 몇 달은 FT 그 들어오고 뭐. 공산당이 다시 장악하잖아. 그렇죠. 네. 그거를 옐친이 뒤집어 엎고 소련 내부가 막 92년 초에 엎치락뒤치락 무정부 상태예요. 상태죠. 무정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일이 계산에는 야, 그 소련의 고르비가 소련을 연착륙시킨다는데 소련이 작살이 나서 해체가 됐는데 예, 예. 저거 눈치 볼 거 뭐 있어 하고 이제 뻗드는 거지. 그런데 또 중국도 문제가 있죠. 중국은 이제 89년에 천안문 6월 4일 천안문 때 때 10,000명을 잡아 죽이고 뭐 그때는 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도 강성으로 내부가 강성 단속으로 돌을 때거든. 보수파 혹은 네. 보수파인 리펑 예. 이게 이제 이붕이 실권을 가지고 강택민 체제가 들어섰는데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 단속할 때라고. 단속할 때죠. 예, 예. 그리고 뭐 밖에 예, 예. 지금 뭐 평양 관리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평양에 대해서도 그게 이렇게 힘도 없었어요. 아니야, 개혁 개방하는 걸 안 좋아하지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면 예. 자기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평양에 연착륙하는 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김일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예. 상황이. 자, 그런데다가 미국서는 대선이 있었는데 부시가 한 텀하고 떨어졌죠. 중임에 실패하죠. 워낙 클린턴으로 무능해서 아버지 넘어갑니다. 부시입니다. 네. 그리고 클린턴이 되죠. 그런데 11월 달에 됩니다. 12월 달이 된다고. 되고 한국서는 YS가 당선돼요. 소위 말하자면은 민주화 세력의 우파라고 자처한 예. 이제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죠. 근데 실제로 YS의 이런 그 지정학적, 외교적, 대북, 대미 정책의 총괄 오나는 누구냐? YS가 아니라 한완상이야. 그렇죠. 왜냐면 YS는요, YS 그 사람 굉장히 직관적인데 별로 그렇게 머리 안 돌리는 사람이거든. 나 YS에 대해서 농담 중에 그 사람 성격 진짜 밝혀주는 농담이 있다 이거. 예, 여러 명이 같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로 했어. 한 사람이 나 우동 먹겠어요. 다음 그렇죠. 사람 짜장. 세 번째 YS 차례가 됐어. 난 탕수육.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비싼 거 먹으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두 글자로 한 거 정하세요. 그러니까 탕슉. 그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두 글자. 참 이제 정확히 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한상 전 서울대 교수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김대중 인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배신자라고 처음에는 낙인 찍혔는데 예. 한한상 씨는 김영삼부터 지금까지 네. 말하자면은 배우 중에 배우 실세.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상전이에요. 자칭 진보 혹은 민족 지상주의 정권 혹은 민족 공조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코아죠, 핵심이죠. 그리고 한한상 씨 우리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기분 좋아하세요. 인정해드릴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뭐 건국 100년 하다가 안 되니까 3.1운동 촛불 3.1운동 100주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만세 항쟁 촛불입니다. 예. 우리가 산업화, 우리가 흘린 땀, 전쟁의 호국, 6.25 호국, 이건 다 없어. 다 없어요. 다 네. 없고 그리고 뭐 우리 산업화 그다음에 촛불 100주년, 촛불 할 일도 없습니다. 촛불 3.1운동이요. 뭐 이런 뭐 그 위원장이 한환상이야. 그 위원장이 한한상이고 그 정도로 싫습니다. 며칠 아직도. 전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에 예? 네. 100년 기념일에 기성전 사실은 문화미승만인데 이승만을 쏙 뺀 기념식을 했어요. 예. 그것도 한한상 작품이라고 봐야죠.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그거니까. 그분의 어떤 평소에 발언 뭐 보면은 자명하게 드러나요. 그 얼마나 살벌한 그 평판을 갖고 있는 양반이냐면 MB 때 그렇죠. 예. 그 평생 김일성 찬양하고 북한 찬양하던 목사 한 양반이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된 사람이 자살을 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울분이 터진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 자살을 하면서 그게 전라북도 익산의 뭐 목사인데 K라는 목사인데 자살을 하면서 자기 장례 공동위원장으로 한환상을 박아놓고 죽어서 한환상에서 장례 공동위원장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 당신이 날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할 정도의 인물이 한환상입니다. 이게 YS의 북한 정책, 대미 정책 이거를 다 총괄 지휘한 무시무시한 사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햇볕 정책이자 우화를 이솝 우화를 햇빛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햇빛을 쬐게 되면은 옷을 벗게 된다. 라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은 핵을 포기할 거다. 라고 한 게 한한상이에요. 한한상 씨가 선샤인 팔럿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세웠습니다. 햇볕 정책은 그러니까 DJ도 한한상의 제자야.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은 한한상을 상전으로 모실 거예요. 정신적인.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남측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보면 초기에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세종연구소에 있다가 92년도에 국회를 갔는데 93년. 그냥 뭐 매일매일 싸웠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 사람 그 찬란해. 이 사람은 3월 잠깐만 93년 이제 2월 25일이 YS 정부가 들어온 날이잖아. 대통령 취임사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비밀 이야기인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선거 시즌에 한한상 씨는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구하고 매일매일 YS를 상정을 아련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아는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줄을 댄 거지. 줄을 대고 침투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밑에 또 이제 뭐 민주계의 김모 의원이 있습니다. 같은 사회학과 출신. 그쪽하고 이제 팀을 갖춰가지고 말하자면은 김대중을 물리치고 김영삼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또 일각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취임사가 또 그쪽 팀들 중에 작품 중에 그쪽 팀의 그 의견이 들어간 게 1993년 2월 25일 날 그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 취임사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 1993년 2월 25일 날 취임사에 이미 YS가 어떤 동맹도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한한상 팀이 만들어준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쪽팔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 번쩍 차리세요. 정은이 말대로 한미 동맹은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한한상의 그 문구 그대로 읽으시라고 그러면 정은이 좋아하겠네. 아니 그 정도 기계도 없어. 이미 25년 전에 26년 전에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가 만들어냈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감히 문재인도 얘기하지 못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한상 팀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에 또 한 분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버지를 어깨를 툭 밀어버리고 아버지한테 그렇죠. 자 남쪽을 보라고요. 보라요. 권력이 미국보다 우리를 우선하니까 이제는 비핵화 공동선 그 때려치우고 뭉개버리자고. 그렇게 당. 그리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3달 안 돼서 93년 3월 18일 날
말하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NPT를 탈퇴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찰단단을 쫓고 YS가 한한상 팀에서 만들어서 YS가 읽은 대통령 취임사가 이런 걸 푸시해 준 거예요. 당연히 그건 뭐 사인이죠. 사인 시그널이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뭐 해서 지령을 받았는지 사인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발적인 사인인지 지령받고 사인인지 그거야 속을 모르니까. 난 대북 전문가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자명한 게.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이임모라고 하는 다시 4월달에 지금 NPT를 북이 탈퇴하고 판을 깼는데 불구하고 YS 정부가 이 사람이 비전향 장기수죠. 그렇죠. 이임모. 이임모라고 하는 비전향 장기소를 성대하게 북한에 판문점에서 환송시켜서 보내드렸지. 환송시킵니다. 북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YS 정부 4월달에 취임한 지 한 달 반 됐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의 그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자면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당에 그 매주 월요일마다 당무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한한상이가 매주마다 그 당무위원들한테 주로 민주계들이 많지만은 나는 뭐 사실 이제 노재봉 전 총리가 전국구 1번이 돼서 가지고 당연 당무직으로서 매일 내가 배석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치열한 사실은 두 서울대 교수 출신 노재봉 교수는 이제 정치학과 외교학과고 실질적으로 매일 와서 통일부 장관은 민족 지상주의를 설파를 해요. 한한상에는. 그리고 노재봉 총리는 노재봉 이제 의원이죠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경론을 벌여요. 근데 그런 논리적으로는 자명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민족 지상주의를 설파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얘기하잖아 그때.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한상이가 몇 번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뭐 당무회에서도 그렇고, 1995년이 되면 그 당시에 1993년 2년 후에 통일희년을 맞을 것이다. 통일원년이 된다. 통일원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의 남쪽에 있는 숨은 상전은 제가 보기엔 한한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 하여튼 그러니까 백낙청인 이런 건 다 헛개비고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고 부대고 동원된 사람이고 있고 이거는 그리고 정말 그리고 YS가 한한상한테 내다봐야 당해서 한마디로 뭐 같은 짓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확실히 말해줬는데. 그리고 나 한 가지. 내가 뭐 잘 아는 선배 후배 관계지만은 이 당시에 정세현 박사는 한한상에 대해서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한한상에 정면 대결을 해서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극우 보수적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뭐 이거는 자명한 이야기니까 내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요번 월간 조선에 정세현 씨의 그 옛날 즉 YS 시기까지의 정세현은 어디 갔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YS 시기까지는 한한상과 대립하던 정세현인데 이게 DJ 때 되면서 그때 그 무렵 원자리부터 180도가 바뀌고 옛날 정세현은 어디 가고 이사간 정세현이 온 거야. 이제 그 사이에 참 웃기는 거야. 그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93년 3월 18일부터 저 제네바 합의까지 94년 저기 그 김일성이가 죽고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왜 죽었느냐?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론 82살인가 그렇죠. 80대였지만은 그 우리가 보는 그거는 목소리도 엄청나게 살아있었고 그다음에 뭐 제스처도 살아있었고 걸음걸이도 좋았고 했는데 갑자기 정상회담 바로 한 2주 전인가? 죽어버렸죠.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YS랑 만난 정상회담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스터리 때문에 이제 정상회담이 무산이다. 물론 카터가 열심히 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끝이 나고
제네바 합의로 돌았습니다. 예. 이제 미국은 클린턴 또 정부가 처음에는 93년도 그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한한 두 한씨입니다. 한한상식 통일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그 한성주 외무부 장관이 그 인간 그 양반도 또 무서운 영어죠. 이 외무부 장관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감상적 국제주의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다 그래서 강 건너 불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또 스몰 딜, 다자회담 이런 거 비슷한 주장해요. 그 내가 뭐 아니 강 건너 불이라면 그럼 제가 강 건너 불 얘기하는 놈이었거든. 그때. 아니 그때가 아니라 2010년경부터 뭐냐면 이거 미국이 풀어야 돼. 이 문제는 단지 우리는 미국이 푸는 거에 적극 협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될 일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주체는 미국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공조를 해서 공조해야지. 한반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요소 특히 중요한 거는 국내적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승주는 그게 아니라 이게 미국 문제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햇볕 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변정법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그때 한성주 외무부 장관은 그 NPT 핵 위기가 3월 18일에 생겼는데 4월 초일 겁니다. 4월 3일인가 뭐인데 방콕에서 아주 묘한 말을 해요.